안녕하세요. 카메라에 가는 모든 것 필메라의 필리입니다. 오늘은 푸지필름의 중형 카메라인 GFX100II 카메라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푸지필름 카메라의 중형 카메라 발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소수의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미디엄 포맷 카메라를 여전히 비싸기는 하지만 비교적 접근 가능한 가격대로 끌어내렸던 점도 그랬지만 35mm 풀프레임 카메라를 만들지 않았던 푸지필름이 35mm 풀프레임 센서를 건너뛰고 중형 카메라로 바로 진입했다는 사실이 재밌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중형 카메라라고 하면 보통 풍경사진용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이외에도 대형 프린트를 위한 파인아트 촬영이나 패션 광고 촬영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포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 촬영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중형 카메라이지만 확실히 그 느린 동작 속도 때문에 스튜디오 촬영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 첫 번째 중형 카메라는 하셀브레드의 H4D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당시 주력기로 사용했던 오디 마크3의 오토포커스 기능과 비교해도 포커스 사진 속도나 사진의 동작 속도가 너무 느려서 어느 정도 포기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형 카메라는 그 부드러운 개조와 압도적인 화질 성능으로 정말 매력적인 카메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GFX100II 리뷰를 진행해보면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GFX100II의 사진 성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더 큰 사이즈의 이미지 센서에서 오는 성능은 크롭바디 카메라에서 풀프레임 카메라 바디로 넘어올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훨씬 더 부드러운 사진의 개조와 1억 400만 화소라는 화질의 차이에서 오는 사진 사이즈는 매우 부드럽고 아름다운 훨씬 필름의 느낌에 가까운 사진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16비트 라워파이라는 다이나믹 레인지에서 오는 섀도우 부분의 묘사가 너무나 훌륭했는데 보통 미러리스 카메라의 예를 들면 R5가 14비트 라워파이를 만들어내는 것과 비교하면 또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GFX100II에는 새로운 필름 시뮬레이션 모드인 리알라 에이스가 추가되었습니다. 리알라 에이스는 전체적으로 프로비에와 비슷한 느낌의 자연스러운 콘트라스트와 색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이라이트 부분의 톤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후보정에서 사진에 클리어리티를 올려서 색 보정할 때와 비슷한 느낌이 나서 마음에 들어 이번 촬영할 때 거의 대부분의 세팅을 리알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커다란 이미지 센서는 그만큼 크고 다루기 어려운 무거운 파일 사이즈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하거나 또한 사진을 불러올 때에도 느린 속도를 감안해야 했습니다. GFX100II는 전작보다 훨씬 빨라진 초당 8초까지의 연속 촬영을 지원하고 후지 중형 카메라 최초로 피사체 인식 AF 기능을 제공해 전작과 비교해서 더욱 뛰어난 오토포커스 성능을 제공합니다. 물론 초당 8장의 사진 촬영이 35mm 풀프레임 카메라와 비교한다면 많은 수의 사진 촬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형 카메라와 미러리스 카메라의 격차를 조금 더 줄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토포커스 성능 테스트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아이 트래킹 기능을 활성화시켜 촬영했을 때 한두 장 정도는 포커스가 맞지 않는 이미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 트래킹 모드로 촬영을 했을 때 눈에 포커스가 맞긴 했지만 눈동자보다는 눈썹에 포커스가 맞는 경우가 많아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는 CH 고속연사 모드로 촬영을 진행했을 때 사진의 비트레이트가 16비트에서 14비트로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16비트와 14비트가 눈으로 보았을 때 바로 크게 느껴질 정도의 차이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섀도우 영역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작은 차이점이 모여 16비트 이미지에 깊이감을 더해줍니다. 심지어 해외 리뷰어들에 따르면 14비트보다도 더 떨어진 12비트까지도 촬영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만약 다이나믹 레인지가 중요한 촬영에서는 CH 고속연사 모드에서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GFX100II는 동영상 기능에서 많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최대 8스탑까지 보정하는 5축 IBIS 손떨림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14스탑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가진 F-Log2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4K 촬영을 했을 때 동영상 촬영은 전체적으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핸드헬드로 촬영을 했을 때 5축 손떨림 방지 덕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디의 무게감 때문인지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했고 4K 60p 모드로도 촬영이 가능해 핸드헬드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것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점은 손떨림 보정 부스트 모드에서도 별도의 크롭 없이 원래 이 4K 60p 사이즈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다이나믹 무선 모드로 촬영을 해야만 F-Log2에서 14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 촬영이 가능하고 다이나믹 우선 모드 선택 시 롤런 셔터 이펙트가 강해졌습니다.
물론 중형 사이즈 이미지 센서에서 느린 리드아웃 스피드 때문에 롤링 셔터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8K 촬영에서의 롤링 셔터는 너무 좀 심했고 1.5배로 크롭이 되기 때문에 35mm 풀프레임 사이즈와 비교해서도 더 많은 크롭이 되는 실제적으로는 좀 사용하기 힘든 기능이었습니다. 8K 모드보다는 더 사용성이 있던 모드는 시내 모드로 롤링 셔터 효과는 여전히 심했지만 풀센서 넓이를 사용해 크롭이 없는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처음 GFX100을 만져보면서 느꼈던 놀라운 점은 카메라가 생각보다 훨씬 가볍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크기나 무게감이 DSLR을 들었을 때 비교해서 그렇게까지 차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GFX100-2의 무게는 약 1kg입니다. 일반적인 하이엔드 미러리스 카메라나 R5의 740g과 약 260g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거의 하셀브레드의 중형 카메라와 비교한다면 정말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어서 후지가 중형 필름 카메라를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더욱 친숙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펑션 버튼이 많이 있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각각의 버튼이 커스텀 세팅이 가능해 다양한 환경에서 빠르게 카메라의 세팅을 전환하며 촬영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탑플레이트 디자인 부분이 약 11도 정도로 기울기로 만들어져 있어서 확실히 카메라 세팅 값을 확인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GFX100-2의 바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뷰파인더였습니다. 직접 사용해볼 기회는 없었지만 탈부착이 가능해 EVF 틸트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신기했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점은 944만 화소의 뷰파인더로 1억 400만 화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리뷰하는데 충분했습니다. 뷰파인더 부스트 모드를 가지고 있어 고속으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위한 약 240프레임까지의 지원이 됩니다. LCD 스크린은 소니나 캐논의 스크린에 비교한다면 좀 불편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GFX100-2를 리뷰해본 감상은 하나쯤 꼭 가지고 싶은 카메라입니다. 물론 미러리스 카메라 대비 동작 속도가 느리고 무거운 단점이 있지만 사진의 화질과 넓은 센서가 만들어주는 부드러운 이미지가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만 좀 느리다고 생각이 들었지 조금만 적응을 하면 충분히 원하는 페이스로 사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동영상 촬영은 아직은 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4K 정도의 간단한 소스 촬영용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GFX100-2 리뷰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즐거운 사진 생활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